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북클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레버리지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예요. 예전에 대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몇 번을 파산을 하고요. 망한 이후에 레버리지의 힘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지금은 부자가 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무엇인가 해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라고 망설이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 하실 때가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더라도 이것이 큰 효과가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인데요.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는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이 책에 나오는 탑 5 아이디어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SNS 채널을 활용하라 예요. 예전에는 보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상점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운송업체를 이용하거나 또는 택시 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할 때에는 택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요즘은 우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 우버는 택시를 타고자 하는 사람과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단 한 대의 택시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우버 업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은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시기도 하지만 집에서도 많이 보세요. 예전에 영화관은 운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데요. 이곳을 통하면은 영화를 보려는 사람과 영화를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네트워크를 연결이 되는 거죠. 바로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역시 제품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품을 찾는 사람과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한 일은 굉장히 큰 규모로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요. 저희 아기가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요. 기저귀 발진이 생겼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기였는데 기저귀 발진이 생기니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고 찡얼찡얼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엉덩이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우리 아기한테 좀 잘 맞는 기저귀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아기에게 연고를 발라주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엄마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SNS 채널이었죠. 아기들의 기저귀 발진에 가장 좋은 연고가 실제로 정보가 있었고 그 안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이트에서는 엄마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과 아기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 업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본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또한 부동산 중개업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찾는 사람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사이를 연결을 해주죠. 실제로 영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이 무엇인지 이 저자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굉장히 큰 소득을 얻는 1위 직군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내가 가진 돈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매개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두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더 오래 일하라는 것은 기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들었나요? 힘들어도 끝까지 참아야 돼. 조금 힘들어도 지금만 좀 희생하면 돼. 고통이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지 몰라요. 이 책 속에도 그러한 예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은 힘들 때 더 참아야 될 것 같고, 힘든데도 무조건 계속 인내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성공에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생만으로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데 견뎌야 하나? 라는 고민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힘들다면 내 큰 목적이 무엇이었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을 올라갈 때 우리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제 지인 중에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등산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힘든 표정이 전혀 없어요. 이분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도 안 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올라가서 아래 내려다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끝까지 올라가게 돼 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 안에 있을 때 사람은 고통을 잠시 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을 체감하는 그 정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어쩌면 몸이 힘들어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작가가 되고 싶었을 때 첫 책을 쓸 때였어요. 그때는 정말 밤새 원고 한 장 쓰는데도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원고를 몇 장 쓰고 나면은 어느새 새벽이 될 때도 있었어요. 새벽 4시 정도 될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걸 잘 느끼지 못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때는 내가 책을 쓰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책이 출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서 밤에 잠을 안 자도 별로 피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힘드시다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내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의 목적에 맞는 그 과정으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힘들다고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세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시간을 통제하라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임대하고 또 관리하고 중간중간 수리가 있다면 수리까지 해야 하고 너무나 바빴어요.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는 엄청난 양의 일이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를 하기 시작했죠. 결국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피곤해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중대한 일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제서야 이 저자가 깨닫게 되었어요. 시간을 통제해야 하는구나. 나의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시간을 중요한 일에 써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분의 동업자로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취미가 부동산 관리였다고 해요.
이분이 힘들어하던 그런 부동산 업무들을 이 사람은 너무나 즐겁게 즐기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본인이 힘들었던 일들을 이 친구에게 모두 위임을 하게 되면서 이 저자는 본인이 더 중대한 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거죠.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네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80대 20 법칙을 기억하라입니다. 고객의 불만 중에서 80%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20%의 고객에게서 발생한다고 해요. 전 세계 부의 80%는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요? 바로 20%의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80대 20이 법칙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최대한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루를 시작하실 때 나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혹시 적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 일 목록을 우리는 적게 되죠.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해요. 그 중에서 80%는 삭제해버리라고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20%라고 해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20%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여러분도 80대 20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탑 5 아이디어 중에서 다섯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분야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첫째는 비즈니스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 특허와 같은 것이 있어요. 네 번째는 실물 자산으로 귀금속이나 예술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투자나 동업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유형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내가 가진 자본이 적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강점에 맞는 최고의 레버리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